네, 월요일은 재취업 성공기를 들어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해보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김난주 홍보이사 그리고 재취업을 꿈꾸는 주부님이죠. 윤병현 주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키가 크세요. 그렇죠? 네, 크세요. 하의를 뭐 그렇게 높게 신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신으시죠. 일단 김이사. 뭐 예전에도 저는 또 많이 신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사실 자꾸 불편해져서 예전만큼은 안 높아도 그래도 어떤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는 한 번씩 가끔 신죠. 그래서 그렇게 신는 게 한 굽이 몇 cm 정도세요? 저는 6, 7cm 정도. 7cm.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면 주부님께서는? 저도 4, 5cm 정도 신는데 오늘은 좀 6cm 좀 생각해서 6cm 신고 나왔습니다. 네. 하이힐 신고 달리기를 한다면 달릴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매스컴에서 보긴 했는데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러시아에서는 사회 폭력에 대응하는 취지니까 사회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라면. 네.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 주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자기소개부터 좀. 46세고요. 취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전업주부로 있다가요.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네. 취업해보신 경험은 그러면 없으신 거예요? 20, 30대에서 40대 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예. 그럼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금도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간호사로 다시 재취업을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 공백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이 일을 하다가 알고 싶고 또 제 맞는 너무 모르는 분야에 있다 보니까 좀 배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일 좀 생각해 보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 30대, 40대까지 말씀하셨는데 초반까지 하셨으면 한 20년 넘게는 그 일을 하신 거네요. 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참 모험 정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소 그럼 관심 있는 분야가 따로 있으셨어요?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이하고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비주공예에서 같이 하고 만족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장식품을 착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걸 미리 힌트를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소개 안 해드렸는데 힌트가 나갔죠? 네. 아니 근데 김이사께도 이렇게 사실은 워낙에 좀 오래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전혀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이 뭐 같은 자기가 했던 경력이 많이 쌓인 일을 그걸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처럼 기존에 자기가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아마 뭐 다양하게 관심 분야가 아마 그 일은 하시면서도 다른 데에 관심이 계속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앞서서 힌트가 잠깐 나왔어요. 오늘 취업에 성공하신 분은 어떤 직업입니까? 예, 뭐 비즈공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홍선혜 씨 우리 보석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는 여자들이라면 보석을 좋아하는데 이게 좀 비싼 게 좀 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비즈공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즈공예 가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씀하셨던 귀걸이나 뭐 각종 액세서리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홍선혜 씨도 귀걸이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이제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팔찌 하나 하고 왔는데요. 이런 간단한 액세서리 소품부터 조금 더 이걸 발전시키면은 뭐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집안에 있는 장식용품까지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네, 이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또 온 집안에 찰랑찰랑 소리가 나게 비즈로 도배가 되는 일이 벌어지긴 하겠군요. 그럼 이분은 지금 이제 뭐 비즈공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한 걸까요? 이게 사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앞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신구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주부는 네. 이제 원래는 집에 전업부부 계셨는데 네.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남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도 평상시 그 액세서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에 가서 이걸 배우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선물로 하다가 이거 내가 그냥 이거 만드는 재주가 아깝다 해서 이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네. 뭐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잠깐 해서 가판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판대에서 물건을 이렇게 팔다 보니까 뭐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뭐 요새는 핸드폰 뭐 액세서리도 있고 그런 네. 거 또 뭐 귀걸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단골 고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가판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지금 단골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네. 이제 들어오는 주문품 같은 거를 만들고 있죠. 훌륭하시네요. 네. 아이디어가. 맞아요. 근데 평소에 관심이 좀 있고 손재주가 있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은 네. 뭐 딱히 쓴 건 아닌데 이제 그 신문에 껴오는 전단지에 문화센터가 같은 데서 요새는 일회용 맛보기 체험 행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5,000원이나 10,000원만 네. 내면 맛보기 체험 행사가 있는데 이분은 거기 맛보기 체험 행사를 갔다가 자기가 이거 굉장히 원래 좋아했던 일이고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손에도 좀 익숙하고 맞아서 계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윤병현 주 아까 문화센터에서 혹시 그 맛보기 체험 저도 그 다니셨어요? 체험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비즈 공예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배워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문화센터를 가본 일이 없죠.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아파트 전단지 많이 오기도 하고 백화점 가면 이제 거기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뭐 요리 같은 것도 그렇고 몇 가지는 하루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재료비 정도만 주고 하루 정도 강의를 듣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죠. 문화센터의 미끼 상품. 그날 재미있으면 그렇죠. 계속 그럼 듣게 이제 되는. 연속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 3개월 단위로 보통 문화센터는 3개월 단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 뭐 크게 처음에 이제 그냥 취미로만 할 때는 그 비용 같은 것도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 네. 문화센터나 뭐 지역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서 배우게 되면 큰 비용 없이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뭐 창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일로 내가 제2의 직업을 삼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숙련된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비즈공예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창업이란 게 사실 주부들한테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좀 네, 겁이 그렇죠. 덜컥 나기도 하고 네.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창업할 수 있는지. 예. 네. 처음에 뭐 덜컥 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사실 뭐 가게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인테리어 해야 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아직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샵인샵 형태로 이제 창업을 하는데 샵인샵이라는 거는 이제 가게 안에 또 작은 가게. 네. 아마 뭐 이렇게 어디 가보시면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 한쪽 구석에서 왜 네일아트 하고 그런 네. 거 보셨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남의 가게 안에 한쪽 코너를 맡아서 하는 거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게를 안 만들어도 진열대 하나 정도 이렇게 얻어서 처음에 작품을 이제 게재하는 방법도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왜 그 자판기 같은 거 음식점에다 넣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앞서서 이제 예를 들어주셨던 주부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자판 깔죠. 뭐 경비 아저씨만 뭐라고 안 하시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일단 입소문이 나고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비즈 공예가 단순히 이제 뭐 장신구뿐만 아니라 이게 공예로 간다고 하면은 꽤 큰 작품의 형태로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뭐 처음엔 시작은 액세서리에서 불과하지만 그 외국의 예를 보면은 이런 구슬 공예가들을 지금 아주 아티스트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직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만큼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더 이렇게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창업 말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네. 취업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는 샵에 들어가서 뭐 종업원을 해서 경력을 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화센터나 아니면 방과후 활동 그런 데서 네. 강의를 주로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네. 그게 방과후 CA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주부들께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주부들이 친화력이 다른 사람들은 좀 많으니까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지금 굉장히 비즈공예가 자체가 매력이 넘치는 직업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걸 배워서 제 손으로 만들어서 이건 작품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용해 준다면 그 더한 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다른 직업은 급여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쉬워요. 네. 그런데 비즈공예는 주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월 수입을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천차만별이겠죠? 예, 뭐 본인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도 안 팔리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네요. 이건 이제 비관적인 경우이고.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가격이 일단은 뭐 작은 거 몇천 원짜리부터 네. 시작을 하니까 사실 여자들이 그 호기심에 이거 귀걸이 같은 거는 그냥 덥석 돈이 싸면은 네. 좀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 싼 구슬 가격은 하나에 뭐 몇백 원도 안 하는 것부터 좀 이제 중보석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은 되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틈새를 잘 노리면은 이거 이제 뭐 소득은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딱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아는 분 여쭤봐도 뭐 얼마 벌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애들 네. 학원비나 네. 아니면은 뭐 자기 생활비 반찬값 정도는 네. 집에서 살림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벌어서 충분히 만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직업의 장점이 바로 그런 점이겠네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이 직업의 장점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생활이 크게 패턴이 변화 없으면서 쪼개 시간을 내서 이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작품 한두 개 만들면서 아 얘가 내가 지금 정말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흥미로운지를 이제 일단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이 대상이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이렇게 액세서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갖지 못한 아이디어를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고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게 뭐 멋스럽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파실 때 귀걸이 한 2개 사시면 목걸이 조그만 거 하나 껴주시고 아니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실 이게 마케팅 전략일 수 전략이거든요.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좀 마음에 색깔이 그래요. 그러면은 딴 색깔로 바꿔볼 수 있거나 아니면 모양을 좀 바꿔볼 수 맞아요. 있거나 이게 그때 즉석에서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컴플레인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작품 만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비즈공예에 대해서 들은 게 이 재료비가 굉장히 싸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재료비를 알면 네. 못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거는 순전히 다 기술비구나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 네.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많이 이게 발전돼 있는 상태예요. 초기에는 주로 문화센터나 네. 아니면은 뭐 복지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성신여대나 네. 뭐 그런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를 통하면 뭐 다양한 그 직업 루트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뭐 실비로 아까처럼 취미 활동이 그친다면 뭐 굳이 비싼 데 가서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 창업을 생각하거나 나는 좀 더 이 길에서 어떤 뭔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돈을 투자하시더라도 네. 뭐 그런 단체에 가서 배우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까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배워서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얘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원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샵 하시는 분께 가서 배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재료비만 내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썰미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기초로 한 서너 가지 배우고 네. 싹 가서 보고 있다가 내가 와서 연습하고 뭐 이런 네. 경우도 있지만 네.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그 뭐 사단공인 한국구슬공예협회라든가 예, 뭐 필립문화센터가 전국 뭐 150개 지부를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비즈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도 아울러서 배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좀 더 체계화된 과정으로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서 배우면 그럼 수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수업 과정은 이제 보통 이제 초급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한 20-30개 정도 작품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뭐 중급반, 고급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은 작품을 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몰아서 5작품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어쩌면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급 과정 정도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즈 재료값이 워낙 싼데 이 기술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가져보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할 경우에는 초급 정도만 해도 되지만 이게 정말 공예가로서 발전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교육이 고급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취미로 배우는 거라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예가로서 하려면은 예,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되고 뭐 그러려면 비용도 조금 더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작품집도 좀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 뭐 3개월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되는 건가요?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에서 내준 뭐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제 각 단체별로 자격증들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은 강사라도 활성화 있게 자격증을 내주고 뭐 사단법인 구술공예협회 뭐 2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16중 과정으로 돼서 작품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뭐 거기서 요구하는 것만 거치면은 이제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요. 뭐 그런 경우 자격증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 창업을 했어도 조금 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공식화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그만 샵을 해도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이급 자격증. 그럼 약간의 신뢰를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걸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렇죠. 이게 나눠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윤병훈 주부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이제 제가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보 자체가 너무 알찼고요.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근데 뭐 이거를 하게 되면 뭐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관심 여부에 따라서 내 노력 여하에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뭐 보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귀걸이만 지금 겨우 하셨는데 그 비즈공예는 사실 이게 좀 자기도 하고 이래야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제 치장하고 그런 건 절 자체에는 좀 소탈한 편이었는데 이 시각이 조금씩 바뀐다 그럴까? 여자로서의 갖고 있는 본능도 있고 또 흐름인 것 같아요. 또 자기 PR하는 시대니까 또 같이 그런 걸 통해서 액세서리를 통해서 내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허하신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허하신 거예요. 본인한테 하는 거 좋아하고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약간 좀 뭔가 쓸쓸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뭔가 화려하고 이런 거를 내 몸에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항상 허한가 봐요. 저는 안 허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가요? 그럼 자격증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별히 이제 이분들이 공예, 뭐 구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눈이 좋아야 된다든가 시력이 그렇죠. 이게 조그만 거에 막 이렇게 구슬 끼고 막 이러는 것도 이게 수전증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전증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특별한 요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섬세하고 꼼꼼한 작업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뭐 수전증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세밀한 것에 관심 있는 성격이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채 감각이 남다르신 분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라는 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껴야 되니까 좀 인내심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한 2개 끼다가 나 그만할래 이렇게 던져버리는 분들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 정신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가 이게 약하다 보니까 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좀 수리해달라고 맡겼을 때 뭐 싫어하거나 이런 속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좀 웃으면서 이렇게 또 해주고 또 내 거 아니더라도 해줄 수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료비는 사실 물론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저희 집에서 산 거 아닌데요? 이거, 이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다시 안 가죠. 안 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마인드에다가. 근데 늘 말씀하시는 게 누구나 괜찮습니다. 약간의 색채감, 약간의 손재주, 그게 다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힘들어요. 네. 손재주 좀 있으세요? 조금 만드는 건 좋아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보석을 다루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작 단계는 가격이 저가니까 그렇죠. 부담이 없다가 나중에 가서야 중보석이고 원석 다룬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세밀한 걸 요하니까 그렇죠. 숙련된 그런 기술로 인해서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다 보면. 맞아요. 네. 네. 연습하다 다이아몬드 하나 날려먹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저 이거 다이아몬드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게 구슬 그럼요. 끼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끼고 아유 때렸죠 이럴 사람이. 저도 그래요. 그래요? 이거 저희들은 이게 안 되겠는데요. 인내심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그렇게 좀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분들. 그렇죠. 인내심 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성격 급한 사람이 있어야 만드는 사람이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만들면 그 장사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람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있죠. 이 외국의 경우에는 되게 고가로도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외국에서는 이게 한 공예 분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 구슬공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원래는 이게 주술 신앙으로 발전을 했는데 16세기부터는 이제 귀족층이나 상류 계급들이 이제 장신구를 활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나 알마니, 티파니 같은 데서도 몇 년 전부터 이 구슬이나 비즈를 이용해서 액세서리를 만들어내서 이제 관심이나 아니면 보는 눈이 상당히 다르게 돼 있죠. 네. 요즘엔 지금 이제 김 이사께서도 옷을 입으시는 지금 구슬이 다 달려 있는데 옷에도 이 의류 디자인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좀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직업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구슬공예가 사실 언제 하루아침에 생겨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대 가야 고분에서도 이게 구슬 공예를 찾아볼 수 있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약 3,000개 정도의 동호회하고 그 전문 샵이 있어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동호회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500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워낙 손재주가 좋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고 또 비즈공예 배워봐야지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주부들한테 도움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 생태운동 실천가인 윌리엄 코퍼스웨이트가 말하기를 내 손으로 뭘 많이 만들어낼수록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DIY에 대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주부들의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고 나아가서 주부가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사회 모든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작은 일에서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신적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소근육 운동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기분을 전환시키는 게 이 치료의 요법으로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약간은 인생이 나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화려한 비즈를 가지고 그런 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 많이 쓰면 머리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화려한 거 만들어 보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일석삼조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김난주 홍보이사 그리고 윤병현 주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소근육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차륵 만들기 이런 많이 거 시키죠. 시키죠. 근데 우리는 그거 시키면 온 방에다 다 눌러나갖고 그 뛰느라고 어쩔 땐 정말 교육하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렇게 손을 묶어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주부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오늘 비즈공예 또 배우신다고 온 방을 구슬로. 그럴 수도 있고. 주말의 도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남은 오후도 즐겁게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